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아쉬운 오늘의 시장 요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대감이 좀 높았던 시장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제가 오랜만에 예상했던 대로 좀 감이 그래도 있는 편인데 오늘은 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에 완전히 혼자 한 20% 정도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첨보가 너무 기존에 사실 주가가 좋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오늘 혼자 활약을 해 주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 말씀드릴 게 있어서 F 전해질의 사이버캡에 납품을 하는 것들에 대한 수혜로 이렇게 지목이 돼서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의 활약에 대해서 삼성 SDI의, 이건 장 후에 나왔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삼성 SDI 벤츠 수주, SK온의 ESS 수주 가능성 둘 다 뭐 오피셜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의 임박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유럽의 전기차 신장률이 컨센이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 3, 40% 정도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말부터 이렇게 9월 하반기부터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1, 2월에 좀 부진하다가 3월 달에 완전 폭발적인 신장을 해주었고, 4월 달, 5월 달 2분기에도 3분기에도 올해는 어느 정도 전기차 신장, 유럽의 전기차 신장률이 지금 뭐 중국이야 우리 거가 아니고 라고 생각해도 미국이 지금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신장 30%, 30%, 20%대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유럽의 전기차 신장률이 버텨주고 있어서 오히려 컨센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에코프로빔이 올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요약을 하면, 아버지가 사실 제가 주말에 이 아버지 장고를 봤었는데 에코프로빔을 좀 뭐 5억인가 많이 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여태까지는 사실 좋지 않았던 타이밍인데 좀 이제 많이 올라야 하고, 그렇게 오르기 위한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대장주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오늘 주가를 보면 LNF 세로닉스 이쪽이 그래도 많이 뭐 17만 원대까지 떨어졌었다가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뭐 오늘 사실 오전에는 셀 2차전지의 주가들이 상대적으로 반도체에 대비해서 괜찮았었는데 밀렸습니다. 그래서 뭐 PNT,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이쪽도 뭐 보합 정도 하다가 좀 마이너스 됐고, LG화학 같은 경우 목사발 났고, LG엔솔이 생각보다 부진합니다. 삼성 SDI가 잘 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그래도 나름 선방했고, 에코프로비엠도 좀 오전에 상승하고 있다가 또 후반에 밀렸던 것 같고, 지금 첨보가 완전히 20%큰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또 부진하고, 고려아연 아연도 뭐 지분 구조 막 싸우면서도 잘 나갑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좀 부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긍정적인 건 리튬이 아주 견조하게 흘러주고 있습니다. 15만 원 이상대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우리가 고통받았던 때가 막 6만 막 이렇게까지 떨어졌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 이거는 이 양극재 업체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 요거는 말씀드렸고, 형님들의 활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나왔어요. 삼성 SDI가 벤츠의 첫 배터리 공급을 추진한다. 이재용의 승부수 전용 라인. 그래서 원래 벤츠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수주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680 배터리, 미래형 배터리, 지금 원래 파라시스 배터리를 벤츠가 쓰고 있다가 뭐 CATL도 아니고 제3류 뭐 892 정도에 해당되는 하류급의 파라시스 배터리를 사용하다가 불이 크게 나고 나서 완전히 전부 다 미래형 전기차들은 전부 다 삼성 쪽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죠. 삼성 쪽이 아니라 국내 K 배터리에. 그래서 LG와 완전히 대규모 공급을 맺었었는데 거래선 확대 차원에서 이 벤츠에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럽의 파워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핵심은 대규모 생산 거점 구축이다. 여기 보면 벤츠용으로 지정하는 삼성 라인을 사례가 유중하다. 규모는 상당한 전망이다. 삼성 SDI의 벤츠 공급은 물량 자체가 크다. 각형 배터리를 주고, 나머지 원통형하고 이런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LG 엔솔에다 맡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쪽 각형 쪽에서는
여기 삼원계 쪽에 여기 삼성 SDI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조 원 이상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인데 조금 약하긴 하죠. 뭐 주력은 LG엔솔이 더 크긴 합니다. SK온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벤더를 많이 활용할 것이다라는 거고. 고급 라인에 들어가서 당연히 NCA 여기 왜 그러냐면 이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이 전부 다 망하고 있어요. ACC라고 해서 합작 회사죠. 여기 스텔란티스, 벤츠, 토탈에너지 등이 함께 세운 배터리 합작사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노스볼트도 노스볼트가 원래 대빵이었었죠 거의 ACC하고. 근데 다 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스볼트는 LNF하고도 관련이 있죠. 큰 기업 뭐 수십조의 계약을 맺은 회사인데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굳이 삼공장 안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겪었었던 거고, 물론 뭐 직납도 안 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유럽의 이런 생산량들이 수율이 좀 낮아서 그런지 예상대로 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은 유럽에 당연히 자동차 회사들은 만약에 캐전 없이 왔었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큰 문제가 생길 뻔했습니다. 물론 유럽의 전기차들은 그래도 빨리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대 신장, 40%대 신장을 해줘서 다시 빠르게 1년 한번 쉬고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얘네들도 좀 마음이 좀 가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럽은 전기차를 가속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1차적으로 유럽은 실제로 이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좀 많이 가진 나라기도 하고 지금 얘네들이 벤츠나 BMW, 이 독일 3사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중국에다가 올인을 했었는데 중국의 전기차들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완전히 묵사발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우리가 매출이 거의 40%씩 차지하던 친구들인데 완전히 거기가 묵사발라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전기차들이 진짜 존폐 위기에 겪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좀 벌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전기차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중국에서도 좀 어쨌든 좀 비벼보려면 그리고 다 자체적으로 내수라도 지켜보려면 그래서 전기차 가속화에 더 열을 올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배터리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역내 생산법 때문에 EU 원산지 비율을 더 높여야 돼서 더 거점까지 뭐 JV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삼성과 상징성이 크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파우치가 우리 미래형 전전지라고 예상했었는데 각형과 원통형으로 갈 거 지금 대세가 지금 되고 있죠. 우리나라 사실 파우치를 너무나 잘 만드는 회사인데 이 불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중심으로 이 리비안 중심으로 이 원통형이 좀 주 한 축이 되고 있고 각형이 ESS를 비롯해서 한 축으로 또 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잠깐 뭐 말씀 들어보신 거면 맞아요. 탱신님 세미트럭에 4680세 양극재 어디 엽치인지 무지 궁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저도 너무 궁금한데 일단은 오늘 뉴스에도 나왔듯이 4680셀 쓸 겁니다. 거기에 여기 1세대 4680셀에 원래는 중국 양극재가 들어가다가 그 좀 이상하다 보니까 습식으로 LG엔솔한테 받고 있었죠. 근데 이제 2세대 배터리가 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가 어느 것이 들어갈지 유력한 거는 그래도 중국이 제일 유력하긴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당연히 3원계를 쓸 거예요. 세미트럭이 제 생각에도 원래 예전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밑에 라인들은 뭐 NCM하고 LFP 이제 혼용한다라고 했었고 사이버트럭이나 세미트럭 이런 쪽은 4680 NCM 계열의 배터리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LFP는 물론 여기 안에 또 롱레인지와 또 LFP 라인이 또 있지만 롱레인지 쪽은 당연히 NCM 계열을 쓸 거고 그거 주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체 양극재 어느 것이 쓸지 그게 메인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 뭐 이제 기존 계약처럼 LNF 걸 쓰면 또 LNF가 대박 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중국제 기존에
양극재를 쓴다라고 하면 조금 우리한테 굉장히 아쉬운 그런 부분이 될 건데 저도 LNF 걸 쓰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이 채팅 보고 잠깐 좀 빠졌었던 겁니다. 어쨌든 삼성 SDI는 이 NCA 계열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주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 삼성 포스코 퓨처엠도 공동으로 두 개 회사가 납품을 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이 더 주력 강자죠. 이 하이니켈 쪽은 더 강자죠. 그래서 90% 구반반 이쪽을 한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비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거기다 이 헝가리 양극재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래 영내 생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맞출 거라고 보면 이런 쪽에서 시너지를 좀 낼 수가 있지 않을까. 에코프로비엠의 수혜가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그래도 에코프로비엠한테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비엠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2차전지 업계의 수주는 너무나 결국 돌고 돌기 때문에 단비 같은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SK온에서 ESS 추가 수주가 임박했다. 그래서 원래 1기가 정도 어디에다가 맺었었죠? 아이온, 플랫 아이온. 근데 여기에 체결했고 또 추가적으로 한 10기가 정도로 낼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내 중앙 계약에서 여기서도 잘 했지만 이거 물량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이제 올해가 20기가 와트시였는데 꽤 많이 할 것 같다. 이거 너무 작아요 아직. 근데 물론 이제 계속 낼 거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주가 돼서 연발탄으로 이 소재 회사들과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뱅이님께서 좀 잘 정리를 해주셨죠. 양극재 삼성 SDI는 양극재는 LLF 그다음에 CMP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하고 같이 듀얼 밴드로 가고 있죠. 메인하고 듀얼. 그다음에 음극재는 BTR 포스코 퓨처엠 경합 중인 거고 전해액은 솔브레인 분리맥은 WCP 그다음에 동박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이거고 SK온 쪽은 LNF 음극재는 BTR 똑같고요. 엔캠 여기가 좀 틀리죠. 분리막은 WCP가 SK IT를 안 쓰고 WCP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단가를 참 못 맞추고 있는 건지 물론 뭐 일부 삼성 ICI에서도 쓰지만 LG엔솔에도 쓰지만 동박은 SKC 그래서 공통적인 거로는 양극재가 그래도 제일 중요한 회사다 보니까 LNF, WCP 이 포스코 퓨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LF 밸류 체인이 사실 아직 많이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의 소재 업체들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다. 호르롱 짭짭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많이 50명이나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오늘 장후에 많이 이렇게 수주에 대한 임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 오늘 좀 주가는 많이 내렸지만 조금 조정됐지만 그래도 여기 좀 호재들이 나와서 다행이다. 그리고 오늘 첨보가 모처럼 많이 54,000원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결국은 사이버캡 때문입니다. 사이버캡 왜 중요하냐? 지금 다른 애들이 다 묵사발 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잘 나가고 있는 애들은 어디요? 테슬라입니다. 그거는 여지 없습니다. 테슬라인데 테슬라에서도 제일 많이 어디 생산할 것 같은 게 로보택시죠. 뭐 모델 Y도 그렇지만 로봇 Y, 모델 Y하고 사이버 캡입니다. 두 가지가 메인입니다. 사이버 트럭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캡의 최종 납품이 될 것이다. F 전해질이 납품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EV 모델과 달리 중장기 수요 가시성이 높은 사이버캡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 사이버캡에 들어가는 이런 소재 업체들이 많지가 않은데 자체 배터리에 여기 들어간다는 것이 엄청난 수혜다. 그래서 펀더멘탈과 멀티플의 변수가 있는 이벤트다라고 보는 겁니다. F전 내질이 완전히 파워적인 성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제가 좀 써놓은 것 같은데 보통은 P전 해질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F전 해질은 성능, 그 다음에 수명, 출력 이런 거 이런 부분인 거고 P전 해질은 보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전이 중요한다든지 난연성의 특징이 있다든지 보조 정도로 많이 쓰는 일반적인 첨가제라고 본다고 하면 F전해질은 이런 고성능, 수명도 중요하죠. 이게 하도 많이 충전 방전을 해야 되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사실 옛날에 첨보가 엄청 잘 나갔어요. 이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LFP의 강자였었고 했었는데 좀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못나 저도 옛날에 좀 많이 발 담궜던 종목이어서 너무나 잘 알고 관심이 많았던 종목인데 조금 부진하고 지금 완전히 뭐 다 사실 소재 업체들이 다 부진하지만 이게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 90억 뭐 이렇게 마이너스 50억 이렇게 아직 턴어라운드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출액도 많이 줄었고요. 진짜 옛날에 참 잘 나가던 회사인데 LFP 중심이고 중국에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중국 애들한테 너무나 밀려갖고 아무도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존 제품군의 가격 인상도 되고 그래서 이런 F전해질이 매출 비중이 27년에 내년도에 46%까지 신장하면서 전사실적 성장은 견인할 것이라 같다라는 지난주 금요일 날 리포트가 사실 나왔었습니다. 50명이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성 SDI, SK온, 첨보가 주요 장 전후의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첨보는 참고로 이 첨가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엔캠에서 전해의 액이라고 있잖아요. 4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이 4대 소재잖아요. 4대 소재 중에 전해액은 이런 용매, 리튬, 염, 첨가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엔캠이 전해액을 하는 거고 그 안에 여기 첨가제 쪽을 첨보가 너무 잘한다. 고성능 원래 NCM하고 빠질 수 없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형님들의 활약이 오늘 굉장히 뛰어났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벌써 세 번째 주제. 유럽의 전기차 신장률이 컨센을 상회할 것 같다. 이거는 제가 계속 조금씩 말씀을 드렸죠. 왜냐? 그래서 지금 유럽 지금 전쟁에 의해서 고유가가 너무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 완전한 이 경계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랑스에서도 대통령이 이런 또 보조금을 또 추가로 더 발표를 할 정도로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이 전기차 신장률이 지금도 좋은데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유럽은 특징적인 게 이 디젤 전기차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유럽의 디젤 쇼티지, 전기차 수요로 이어질 것 이것들이 좀 지속이 지금 전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뭐 기존은 요거 필요 없고 여기 보면 원래 지금 원래 당초 전망 대비 적차 폭이 축소되고 있고 삼성 SDI 이야기입니다. 자동차용 중대형 전지가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유가 장기화 및 디젤 쇼티지로 유럽 내의 전기차 토탈 코스트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디젤 가격은 두바이 유가보다 배럴당 80달러 이상 높다.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이런 낮아진 재고, 그다음에 뭐 폭파된 데 이런 것들이 다 좀 오래 회복이 되는데 걸리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110달러는 아니지만 뭐 옛날처럼 뭐 50달러 미만의 유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 70달러 정도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디젤 차량 비중이 높은 디젤 게이트로 유명한 폭스바겐이 있는 유럽이 유럽 중심 전기차 수요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급형 모델인 아이오닉 3, EV2 유럽형 배터리 공급 시장이 형과리 공장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기대된다. 이거는 사실 비단 삼성 SDI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의 신장률들이 좀 올라가 주면 LG엔솔하고 이게 삼성 SDI가 좀 더 수혜를 많이 보려고 하겠죠. 특히 유럽에 공장이 많은 삼성 SDI, SK온은 미국에다가 드립다 지어놨고 LG는 여기 둘 다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많이 있고
뭐 그래도 유럽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삼성 SDI죠. 그래서 삼성 SDI가 가장 큰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삼성 SDI와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뭐 이런 아까 WCP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쪽은 좋겠죠. 그래서 이 ESS도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삼성 SDI가 어떻게 보면은 ESS는 LG에너지솔루션보다 더 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ESS도 잘하고 BBU 배터리 유닛입니다.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AI와 직접 연결된 이 장치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사용처가 확대가 되고 있다. ESS도 잘 되고 BBU도 잘 되고 결국은 이 LFP 배터리가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써왔는데 요 ESS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 그냥 저장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태양광 풍력 바로 옆에서 넘칠 때 저장을 해놓고 비쌀 때 방출한다는 우리가 아는 그냥 배터리 통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나오는 지금 BBU가 있습니다. 배터리 백업 유닛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고 장비가 꺼지지 않게 하는 소형 비상 배터리라는 겁니다. 요거는 AI 센터 이런 서버에 들어갔는데 뭐 그렇게 용량은 크진 않습니다. 다만 정전 시에 그 짧은 순간에 저기 반도체 공장 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필요로 합니다. 정전 시에 몇 분이나 몇 시간 동안 잠깐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죠. 서버 데이터의 손실이 방지된다. 이거 꺼지면 기존에 연산해 놨던 거 다 날리는 뭐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들이 정전이 되지 않게 풀타임으로 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AI나 데이터 센터 서버 수요가 직결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AI 센터의 GPU 서버 증가로 BBU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요거는 참고로 중요한 건 당연히 ESS지만 BBU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ESS는 우리가 아는 거고 BBU는 AI 데이터 센터 폭증에서 돈이 움직인다. 클라우드 KPEX랑 연결된다. 그래서 ESS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LFP 비중이 높은 거고 다 완전 이제 앞으로 다 갈 거예요. 그렇게 LFP로. BBU 같은 경우는 일부 엔심도 혼용하지만 고출력 때문에 LFP를 중심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성장률도 그렇고 요 신장률도 그렇고 이 시장의 크기도 그렇고 큰 거는 전부 다 ESS가 훨씬 더 크다. 근데 BBU도 이 고효율이고 이익률도 높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완전히 너무나 신뢰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 중에서도 기술력이 높은 삼성 SDI를 쓸 수밖에 없어서 이런 쪽은 삼성 SDI가 기가 막히게 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합천짬뽕님 안녕하세요. 저를 커피 사주신 분 지금 잘 들리나요? 잘 듣고 계시죠? 저 혼자만 떠드는 것 같긴 한데 잘 듣고 계신가요? 분석 스트림 상태 매우 좋음. 잘 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잘 듣고 계신 거죠? 너무 재미없나요? 방송이? 어쨌든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에코 프로그램이 올라야 하는 이유 아버지가 장고를 보고 아까 말씀 서두에 드렸듯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에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르기 위한 조건들이 에코 프로그램이 원래는 사실 지금 LFP 이슈도 못 가져가고 가동률도 낮고 가동률 낮은 여기 리포트를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저도 에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LFP도 안 하고 있죠. 일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버캐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 프로그램 같은 경우 가동률이 너무나 낮아요. 가동률에 대해서 제가 제목으로도 뽑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가동률이 너무나 낮습니다. 왜? 우리가 수없이 제가 경고하고 2년 전에 경고했던 이 100만 톤 경쟁이 빠졌을 때 진짜 포스코 퓨처엠이야 뭐 그냥 돈 많아서 억지로 버티지만 중견기업으로 커왔던 물론 이제 대기업이지만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오버캐파를 많이 줘놨다. 그래서 가동률이 너무나 낮은 것이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캐즘의 ES 만약에 전기차만 어느 정도 잘 나오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서
가동률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막 LFP를 또 경쟁적으로 물론 이제 기술은 있습니다. 여기에도. 근데 이제 경쟁적으로 뛰어들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뭐 LNF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금 완전히 팽창해 있다가 나중에 또 우리가 삼원계가 완전 마시간 것처럼 이렇게 전기차 캐즘이 온 것처럼 지금 ESS도 또 그렇게 오면 또 전체가 마시가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가동률 회복을 먼저 하고 나서 이익이 계속 꽂히는 상황에서 뭐 LFP를 더 만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쪽 대표도 이야기를 했죠. LFP는 완벽하게 수주가 나오면 그때 천천히 추진하겠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삼성증권건데 리포트인데 지금 겨우 사실 억지로 영업이익을 플러스로 맞추고 있는 겁니다. 회기 처리 변경 지금 감가상각을 원래 뭐 30년 하던 거를 뭐 이렇게 늘려가지고 10년 하던 걸 30년으로 줄였나? 어쨌든 비용을 좀 줄여서 사실 이거는 저도 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플러스로 계속 맞추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것들이 나중에 코스피로 이동을 하기 위한 몇 번 탈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코스닥에 대한 붐업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괜찮은 상황이지만 이것들이 얘네들이 원하는 건 코스피였었던 것처럼 어떻게든 억지로 플러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은 이것도 욕하지 마세요. 원래 진짜 그겁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니켈 광산에 대한 가격 파괴 양극재를 만들어진다고 하면 뭐 실제로 그런 쪽에서의 영업 마진, 영업이익도 기타 영업 수익도 많이 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본질 가동률은 너무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포드가 완전 맛이 갔습니다. GM에 대비해서 더 맛이 갔어요. 더 맛이 갔어, 진짜. 이 지난해 36%에서 올해 20% 수준으로 낮아지.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옛날에 3년 전은 가동률이 100%였어요, 거의. 사실 뭐 가동률 100%라는 건 없지만 그때 완전 매출이 난리 났었죠. 그때 리튬도 막 올라가고 그래서 컨센이 막 3조였는데 6조 나오고 막 그렇게 나올 정도로 크레이지 상태였는데 반대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기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메탈가 상승에 대한 판가 개선으로 매출이 8% 증가했다 할 거다. 뭐 다 양극재 똑같이 쓰는 회사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헝가리 양극재 공장의 양산이 본격 가동되는 시점에 따라서 연간 출하 규모가 변동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벤츠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올해 뭐 당장 얘기는 아니고 2027년도 얘기니까 뭐 이런 거는 당장 이렇게 보통 출하가 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미리 어떻게 보면 약속되고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은 좀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있어서 바로 출하가 되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빠르면 뭐 내년부터 뭐 이렇게 납품이 될 가능성이 있는 CATL 계약이 나와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근데 CATL이 만약에 3원계를 중심으로 할 텐데 LFP를 할지 3원계를 할지 3원계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의 확률이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야 그러면 너 무슨 뭐 계속 에코프로비엠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뭐 어쩌란 얘기야 라고 봤을 때 기대하는 바는 유럽의 신장률이 회복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한 애들이 누구죠? 삼성 SDI라고 말씀드렸죠. 삼성 SDI는 미국보다 유럽이 더 중요합니다. SK온이나 LG에너솔루션은 SK온은 더 미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도 미국이 중요한데 덜 그나마 중요한 애들은 이 삼성 스텔란티스랑 합작 정도 있는 그때 욕을 하도 많이 먹었던 여기 삼성 SDI입니다. 많이 투자를 안 해놨어요. 그때 욕 먹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부메랑으로 좀 좋은 효과를 겪고 있는데 얘네들이 유럽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했죠. 그것들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삼성 SDI인데 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퍼즐이 잘 풀려. 지금 유럽 신장률이 3, 40%씩 되는데 더 오를 것 같아. 근데 디젤 이 전기 막 전쟁 때문에 고유가 때문에 더 유럽이 더 빨리 가속화될 것 같아.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가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니 이 신장률이 더 올라간다고 하니 물론 지금 유럽에서는 중국과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배터리의 비중이 30%밖에 겨우 지금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것들이 유일한 기대할 거는 CATL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서 두 가지 축이 있죠. 미래의 성장 동력은 당연히 CATL 쪽이 거고, 당장에 지금 우리 실적이 너무나 부진한 것들은 우리의 너무 뼈아픈 지금 실책으로 비수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데, 요것들을 커버해 줄 것은 유럽의 전기차 출하량이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유럽의 신장률 수혜를 가장 받을 수 있는 것은 에코프로비엠이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확실히 미국은 뭐 GM 정도가 좀 반등할 것 같고, 포드는 맛이 같고, 아무리 뭐 고유가라고 해도 당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디다? 유럽이다. 그리고 어디다? 에코프로비엠이다. 지금 이 홀드라는 것은 우리가 주주분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홀드가 이게 매도의 사인입니다, 원래. 근데 디젤 게이트처럼 만약에 삼성 SDI에서 나온 것처럼 디젤 차량 비중이 높아진 유럽에서 전기차 수요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유럽의 전기차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에코프로뱀이 이렇게 보여 한번 또 올라가면 엄청나게 무서운 대장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닥에 있는 시그널들이 올라가면